로이 콘. 풀네임은 로이 마커스 콘으로 1927년 2월 20일 뉴욕시 브롱스 출생, 1986년 8월 2일 향년 59세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사망한 미국의 법조인, 일명 악마의 변호사로 불렸다. 연방검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뒤 1950년대 초반 메카시즘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공직을 떠난 뒤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정, 재계 고위 인사 및 마피아 고위 간부로 대표되는 거물들을 변호하거나 자문했고 노련한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며 악명을 떨쳤다. 로이 콘은 뉴욕시 브롱스에서 아버지가 판사인 유대인 중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공공연하게 아들의 신체적 매력이 떨어진다고 조롱했으며 변변치 못한 남자라고 평가절하하곤 했다. 특히 그녀는 콘이 여름 캠프를 갔을 때 캠프 근처에 집을 빌려 거주할 정도로 아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존재는 훗날 자라나는 콘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 나이에 매우 영악하고 비범한 모습을 보인 로이 콘은 계산이 아주 빨라 초등학생 때 이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정치적 질문을 하고 16살 정도의 뇌물을 주는 등 정치적 거래를 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그에 걸맞게 공부도 굉장히 잘해 고작 20살 약관의 나이에 아이비리그에 속한 컬럼비아 법대를 졸업했지만 규정상 너무 어려 변호사 시험을 바로 치를 순 없었다고 한다. 이후 변호사 시험에 초고속으로 합격한 뒤 연방검사가 된 로이 콘은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을 기소하는 전형적인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런 모습이 조지프 메카시 연방상원의원의 눈에 들었고 콘은 메카시즘 광풍에 편승해 공산주의자 과잉 색출에 열을 올렸다. 당시 콘은 냉전으로 인해 소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본인 특유의 냉혹하고 계산적인 성향을 마음껏 발휘해 승승장구했다. 이 시기 로이 콘은 검찰 자문 대표로서 로젠버그 부부 간첩 사건에 깊이 관여해 부부가 사형 판결을 받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 판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훗날 자신의 영향력으로 담당 판사와 검찰 측 대표가 결정되었다고 자서전에 서술하는 등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자신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 콘은 동성애자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같은 동성애자들을 핍박했다. 콘과 조지프 메카시 연방상원의원은 국외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의 성적인 비밀을 유지하는 대가로 중요한 정부 기밀을 전달하도록 설득한다고 주장하며 동성애자 추방운동을 벌였다. 이에 동성애자를 고용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4월 29일 연방정부에서 동성애자가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콘의 사촌인 데이비드 마커스에 따르면 콘과 메카시에게 동성애자로 지목된 워싱턴 DC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꽤 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로이 콘은 자신의 동료였던 방공선전가 데이비드 샤인이 징집되자 그가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육군 고위 관계자 측에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 당시 콘이 미남이었던 샤인을 짝사랑했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매사 이성적이었던 그는 유독 샤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군 관계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군대를 파괴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결국 이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조지프 메카시 연방상원의원은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육군 내 공산주의자 색출과 안보 위험 문제 조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과정이 낱낱이 ABC와 듀몬트를 통해 TV 생중계되면서 메카시의 대중적 인기가 몰락하고 콘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결국 얼마 뒤 콘은 공직을 떠남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야심도 함께 포기해야 했다. 이후 고향인 뉴욕시로 돌아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로이 콘은 명성에 걸맞게 상류층 유력 인사들의 변호와 법률 자문을 맡았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는 부동산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 그리스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 뉴욕 양키스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레너, 뉴욕시 유명 나이트클럽 스튜디오 54 사장 스티브 루벨, 이언 슈라거, 텍사스주 사업가 션 무디 주니어, 예술가 리처드 듀퐁, 카톨릭 뉴욕 대교구 등이 그의 의뢰인들이었다. 또한 상류층 유력 인사들 외에도 주로 뉴욕 마피아 고위 간부들의 변호와 법률 자문을 맡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대표적으로 제노비스 패밀리 두목 빈센트 지간테의 형 마리오 지간테,
제노비스 패밀리 거리 책임자가 되는 부두목 시절의 앤서니 살레르노, 보난노 패밀리의 두목 조셉 보난노의 아들 살바토레 보난노, 보난노 패밀리 두목 대행 카마인 갈란테, 감비노 패밀리 두목이 되는 행동대원 시절의 존 고티 등이 그의 의뢰인들이었다. 로이콘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절도, 업무방해, 갈취, 탈세, 뇌물수수, 협박, 사기, 위증, 증인 매수 같은 다양한 범죄 행위를 일삼았고 그의 의뢰인들을 고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로이콘은 일생 동안 특정 정파와 관계없이 여러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는 공화당 소속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의 비공식 고문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 소속 뉴욕시장 에드 카치, 마피아와 가까워 뉴욕시의 그림자 시장이라 불린 정계 거물 아마데오 에스포치토와도 깊은 관계를 맺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배우자 낸시 레이건과 CIA 국장이 되는 윌리엄 케이시가 콘과 자주 통화한다는 사이였다는 전화 교환원의 증언도 존재한다. 1970년에서 80년대 변호사 활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혐의로 3차례나 기소되었지만 3건 모두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84년 에이즈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고 점차 건강이 악화되었다. 정재계에 걸친 어마어마한 인맥 덕에 새로 시행되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병세가 완화되진 않았고 투병 중 주변인들은 물론 언론에도 철저히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숨겼다. 대신 간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했었다. 물론 이 거짓말은 곧 탄로 났고 지인들은 그가 에이즈에 걸렸음을 아름아름 다 알게 되었다. 1986년 뉴욕주 대법원 상소부가 죽어가는 의뢰인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본인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놓은 유언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1975년 당시의 행위는 사치로서 불법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판결 확정 당시 이미 병세가 심해져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라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었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지 5주 정도 지난 1986년 8월 초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에이즈 합병증의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지인인 로저 스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스스로 완전히 파산해서 연방국세청에 수백만 달러를 빚진 채로 죽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았다고 하며 실제로 파산 직후 사망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되었다. 외모가 독특한 편으로 마치 영화 속 빌런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당대 사람들도 대개 콘을 못생겼다고 평가했다. 로이 콘을 다룬 다큐멘터리 로이 콘 악마의 변호사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네이버 시리즈와 웨이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악명이 무색하게도 사석에서는 피터팬 콤플렉스가 의심될 정도로 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자택 침실을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방처럼 꾸미고 가장 좋아한 개구리 인형을 필두로 엄청난 양의 인형을 보유했었다. 이는 어린 시절 콘을 과잉보호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로이 콘과 도널드 트럼프는 르 클럽이라는 호화 사교 클럽을 중심으로 친분을 쌓았다. 주로 콘이 트럼프를 도왔는데 당시 트럼프가 흑인들에게 부동산 임대를 하지 않으며 차별한다는 소송을 당하자 콘이 나섰고 승소했다. 트럼프가 2번의 이혼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콘 덕분이다. 대표적 예로 트럼프의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에게 이혼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혼전 계약서를 서명하게 한 일이 있다. 정작 트럼프는 에이즈에 걸린 말년의 콘을 외면했지만 끝내 잊지는 못했는지 대선 후보 시절까지 본인의 사무실에 콘의 사진을 걸어놨었다. 남편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에이즈 사태를 무시하고 방관했던 영부인 낸시 레이건은 친구였던 로이 콘과 배우 록 허드슨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에이즈 관련 기금을 조성하라고 촉구했었다. 194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자색 공포 시기를 배경으로 한 길 위의 연인들에 등장하며 짝사랑 상대인 제랄드 데이비드 샤인도 같이 나온다. 샤인을 지키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그랬듯이 이것이 꼬투리가 잡혀 결국 파멸한다. 콘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만 있을 뿐 샤인은 콘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오히려 그 부분을 비꼬며 나는 너랑 다르다고 선을 그어버리고 그와의 인연을 끄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HBO 드라마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도 등장한다.
2024년작 영화 어프렌티스에서 큰 비중의 주연급으로 등장한다. 영화 빅쇼트에서 프런트 포인트 헤지펀드의 멤버들 중 한 명으로 숫자 담당이었던 비니 다니엘을 연기했던 배우 제레미 스트롱이 배역을 맡았다. 트럼프의 젊은 시절 멘토로서 묘사되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